여러분은 긍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예를 들어 모든 청구서를 다 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고 마침내 모든 환경이 나에게 유리해질 때 저절로 생겨나는 어떤 감정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인 기분이 들 때까지 행동하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인생의 대부분을 무기력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기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노력과 집중, 그리고 힘을 요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긍정성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규율이며 매일 아침 의식적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게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 때, 내면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거나 분노를 터뜨리고 싶을 때, 혹은 끝없는 불평과 씁쓸함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싶을 때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잘 훈련된 사람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긍정적일 기분이 드나? 대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내 기분이 어떻든 나는 강인함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기로 선택한다. 물론 이것이 현실을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긍정성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뛰어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집중하는 대신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결단이며 그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의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당신의 내면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세가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바깥 세상의 혼돈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 내면의 기운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꾸준히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 즉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도록 강제할 때 머릿속의 목소리가 그렇지 않다고 소리칠 때조차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정렬된 상태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당신의 삶을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저 긍정적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긍정적이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규율이고 내면의 명령이며 진정한 힘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떤 아침에는 눈을 떴을 때 주변 환경 어디에서도 격려의 말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동기부여도 에너지도 없이 그저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것의 무게와 마음속을 울리는 의심의 목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나는 반격한다. 오늘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겠다. 오늘 나는 생명의 말을 하겠다. 오늘 나는 훈련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훈련된 긍정성의 모든 작은 행동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한 한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표들이 모여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늘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거나 망상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태도가 자신을 지키는 갑옷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속을 걸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오히려 자신을 재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긍정성을 현실 도피가 아닌 규율로, 감정이 아닌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수없이 반복하여 이제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는 것은 논리로 위장한 약함일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목적과 명료함,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 당신은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기분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 마음의 건축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강제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인생이 쉬워서가 아니라 인생이 당신을 씁쓸하게 만들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인함입니다. 그것은 희귀한 힘이며 약함에 대한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한 번에 하나의 훈련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의 손이 무언가를 만들거나 파괴하기 전에 당신의 생각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을 놓칩니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각을 배경소음이나 흘러가는 구름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은 능동적인 건축가입니다. 생각은 당신이 살고 있는 현실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인식을 형성하고 그 인식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비판, 두려움, 한계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외부 세계는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가 있는 곳에서 거절을 볼 것이고 질서가 있는 곳에서 혼돈을 볼 것이며 도전이 있는 곳에서 이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에서 시작됩니다. 그 렌즈는 당신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공동 창조자입니다. 헛된 희망이나 공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믿고 받아들이고 강화하도록 허락하는 생각을 통해서 말입니다. 작게 생각하면 작게 살게 됩니다. 희생자처럼 생각하면 희생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바뀔 때 당신이 마음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신 당신의 마음을 지휘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나는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재건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실패의 증거로 보는 대신 성장의 증거로 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동기부여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운영체제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마음이 재조정되면 세상은 더 이상 전쟁터처럼 보이지 않고 훈련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과 규율, 그리고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 신성한 공간을 독성적인 생각이 차지하도록 계속 허락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패배를 생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핍을 묵상하면서 풍요 속에 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가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감 있게 걷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는 당신이 살아가는 경험이 됩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물리적인 집을 보호하듯이 당신의 생각의 삶을 보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들어와 당신을 눈멀게 강탈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머릿속에 속삭여진 모든 거짓말, 자기 파괴적인 생각, 제한적인 믿음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어둡니다.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들에 맞서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들을 신문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허락 없이 조용히 당신의 삶을 운영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설득하여 놓쳤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어차피 그들은 당신을 떠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쳤습니까? 당신을 갇혀있다고 확신시키는 반복되는 정신적 고리에 마비되어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낭비했습니까? 이제 그 대안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힘과 진실, 그리고 가능성의 뿌리를 둔 생각들을 공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두려움 대신 용기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될지에 집중하는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생각은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합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하는 것을 멈추고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숨는 것을 멈추고 이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강할 때 당신의 행동은 힘을 가지고 따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보고 당신을 마비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독성적인 생각이 믿음이 되기 전에 그것을 포착하고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정렬된 무언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정신적 감옥에 갇혀 사는 것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쓸 것이라면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외부의 긍정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의 적이 되기를 멈추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올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것들을 지시하고 형성하고 도전할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감옥이 되거나 당신의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그것은 단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삶과 정렬된 방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사실 고통은 당신이 인생에서 만날 가장 정직한 스승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으며
당신의 편안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가지를 아주 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 한계,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당신 사고의 균열, 정체성의 연약함, 그리고 강화가 필요한 당신 인격의 부분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가 상황이 쉬울 때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기꺼이 마주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앉아 그것을 통과하려 한다면 고통은 바로 당신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고통이 제거되거나 마비되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거대한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힘을 가진 그 어떤 것도 그것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대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한 버전을 무너뜨려 그 자리에 더 강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저항입니다. 당신은 불편함으로부터 보호받음으로써 강력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루는 법, 견디는 법,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법을 배움으로써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단지 인내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지만 목적이 주입된 고통은 당신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가졌던 부서진 조각들을 가져다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누군가로 재배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더 나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하는가? 그렇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등에 있는 무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척추를 강화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말입니다. 고통에는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겪습니다. 상실, 실패, 배신, 후회.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빠져들지도 않고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지혜의 한 방울까지 캐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들의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진정한 권위를 목소리에 담고 있는 사람들, 흉내낼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이 자신을 지니는 방식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획득된 것이고 경험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목적으로 대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고통만으로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똑같이 쉽게 씁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포기하고 움츠러들고 비난하는 변명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에 맞서고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대신 가르쳐달라고 요청한다면 당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고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때 당신은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도, 시련도, 심지어 당신의 과거조차도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정성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에게는 힘이 있고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일 때문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진실이 당신의 뼛속 깊이 자리 잡을 때, 당신은 예전처럼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것을 초대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그것에 소유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무게 아래 무너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당당히 섭니다. 당신은 고통을 처벌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이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고 힘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건설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고통스럽지만 강력한 교훈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환경이 매일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결국 그 힘은 침식될 것입니다. 마음은 강력하지만 영향력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의지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방식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방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당신이 사는 공간, 당신이 듣는 목소리, 당신이 매일 흡수하는 에너지에 의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둘러싼 것들이 좋든 싫든 천천히 당신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당신이 나누는 대화, 당신이 소비하는 미디어, 당신이 가는 장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지지하거나 방해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부정성, 게으름 또는 혼돈에 잠겨 있다면 힘, 집중력, 그리고 목적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먼지 폭풍 한가운데 서서 깨끗하게 있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훈련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당신의 눈, 폐, 피부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당신이 용납하는 것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인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긍정적이고 집중하고 정신적으로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잔인한 정직함으로 당신의 공간을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접근을 허락합니까? 그들은 당신의 삶에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가져옵니까?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도전합니까? 아니면 미묘하게 당신의 한계를 강화합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생명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당신의 두려움, 의심, 과거를 상기시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루틴, 습관, 공간입니다. 당신은 어수선한 방에서 명료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산만함의 분위기에서 규율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의 사고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탈출하려는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려는 미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끊거나 완전히 고립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 마법처럼 정렬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통제권을 잡아야 합니다.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싶다면 당신의 공간을 정리하십시오. 더 힘을 얻고 싶다면 그 힘을 메아리치는 목소리들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의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들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정렬된 콘텐츠를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당신의 가치가 보호될 뿐만 아니라 증폭되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진실은 이것입니다. 올바른 환경에서는 일관성이 더 쉽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끌어내려지지 않을 때 긍정성은 지속 가능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토양에 심어졌을 때 성장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환경에서는 가장 강한 씨앗도 시들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독성적인 공간에 둔다면 결국 그 독성은 당신의 생각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생각이 손상되면 당신의 행동이 따르고 당신의 미래는 조용히, 미묘하게 매일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와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환경을 디자인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정화하거나 당신의 습관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공간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사고방식은 진정으로 번성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열 속에서 번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열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된 선택의 산물입니다. 매일 작거나 크게 당신의 감정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압도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규율 없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력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그 선택이 약한 마음과 강한 마음을 구분합니다. 그것은 지능도, 재능도, 심지어 열정도 아닙니다. 진정한 정신력을 만드는 것은 감정 통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남을 것입니다. 삶이 던지는 모든 모욕, 모든 두려움, 모든 불편함에 묶여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 소리치거나 슬플 때 문을 닫는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조 없는 날것의 감정은 진정성이 아니라 혼돈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진전을 망치고 미래를 방해하는 종류의 혼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더 높은 자아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더 낮은 자아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이 명령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당신은 원칙에 의해 인도되는 대신 충동에 의해 지배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깊이 느낄 수 있으면서도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고 성숙이며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폭발할 수 있고 자극받았을 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발의 한가운데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 숨을 쉬고 모든 부분이 소리치고 싶을 때 듣는 것, 그것은 진정한 규율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 통제는 당신이 차가워지거나 무감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명료함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영구적인 손상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와 정렬되도록 소음 위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따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런 종류의 통제는 드물고 따라서 강력합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시적인 상태가 장기적인 행동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습득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불편할 때조차, 특히 불편할 때조차 반복해서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압박 아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더 날카로워지는 마음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필요한 종류의 마음입니다. 압박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올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가 되고 싶은지 묻고 그 비전과 정렬된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은 감정적 숙달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 자신을 이끄는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의 감정이 혼돈을 외칠 때 말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포기해, 불평해, 무너져라고 말할 때 당신이 대신 일어나서 희망을 말하고 건설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절망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것은 순진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얼마나 어두워질 수 있는지 완전히 인식하고 서서 나는 이 어둠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정성은 수동적이거나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사의 사고방식입니다. 씁쓸함이 이기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하는 것, 두려움이 당신의 말을 형성하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하는 것,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허락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돈을 응시하고 나는 여전히 가능한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비할 데 없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서지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믿고, 다시 싸우고, 다시 희망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마음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점화시킵니다. 그러니 아플 때조차, 힘들 때조차 그 사고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어둠보다 빛을, 항복보다 힘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침묵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조용한 혁명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긍정성이 얕은 슬로건이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훈련된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반복, 감정 통제, 그리고 부정성에 의해 형성되기를 의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단련된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환경,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당신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정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수동적인 참여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 건축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올 것이고 좌절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서지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힘으로 대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이 목적으로 생각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때마다 당신은 패배할 수 없는 당신의 버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긍정성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고 힘이며 당신을 씁쓸하고 부서지고 침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에서의 영적인 갑옷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고 매일 끊임없는 낙관주의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이 던지는